자, 우선은 3번부터 좀 얘기 좀 하자. 얘들아, 이 3번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점을 임의로 잡는 거야. 그러면 점을 임의로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을 임의로 잡으면 사실은 모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닫힌 구간 그러니까 2,4에서 어떤 함수가 있어.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사실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 개형을 가진 애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 개형을 가진 애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딱 중간점이 여기 x는 1이 있거든. 적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제일 작을 때가 음수일 때 제일 작을 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여기서 적당히 지금 보면은 2부터 어디까지? 뭐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여기서 내가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평균값 정리랑 엮이냐면 내가 임의로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구하면 당연히 어떤 점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 기울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은 요 기울기랑 같은, 그러니까 평행한,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 변화를 가지는 지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B 빼기 A분의 FB, FA를 AB가 둘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AB가 둘 다 바뀌는 걸 추적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평균값 정리에 따라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C만 있는 애로,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버리자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상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얼마나 같이 예측이 불가능해. 맞아, 아니야? 쉽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A도 바뀌고 B도 바뀌니까 이 둘을 다 바뀌는 걸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F'C가 있대. 근데 그럼 C의 범위는 B부터 A까지인데 AB가 애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4까지니까 얘도 결국에는 2와 4라는 구간, 정확히 열린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잘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요놈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K가 돼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니까 사실 무슨 얘기야? 얘의 범위를 구하란 말을 우리가 보통 돌려서 얘기하는 게 그 범위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고 돌려내겠죠. 지금 사실 얘가 요 값이 K라고 쳤을 때 K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을 돌려 한 거다? 요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구하라는 말을 돌려서 했는데 이 범위를 구하는 게 얘들 둘이 바뀌니까 어려우니까 같은 값을 가지는 F'C의 범위를 구함으로써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끝점은 포함하지 않죠? 맞지? 끝점은 빼고야. 그치? 열린 구간에서 우리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요 놈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열린 구간 2,-9부터 어디까지? 열린 구간 4까지니까 4,15까지. 자, 요 범위에 F'C가 존재할까? 요 2부터 4 사이에 C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F'C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9부터 15까지인 거야. 그럼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를 요 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요 놈으로 풀어버린 거야. 그래야지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거든. 왜? 변수가 하나니까. AB 상태로 놓으면 변수가 두 개라서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변수 하나의 식으로 바꾸고 평균값 정리로, 맞죠? 요놈의 범위를 구함으로써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게요, 요 스타일이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예를 들어 봐봐. 그럼 이 문제가 만일에 질문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0부터 4까지라고 했다고 쳐봐. 닫힌 구간 0부터 4. 자, 그때 K 개수 몇 개야 된다? 이건 이제 살짝 이렇게 바꿔낸 거거든. 자, 0부터 4까지면 C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죠. 그래서 C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이번에는 0,-9부터 어디까지? 여기 4,15까지잖아. 자, 그럼 요 놈의 범위는 여기 1을 포함해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1일 때는 얼마예요? 도함수에다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여기가. 점이 1,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럼 질문. 이때 K값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12 이상 15 미만인가요? 아니면 K값 범위가 마이너스 12 초과 15 미만일까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제 질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왜? 그렇게 배운 기억만 있어? 어디서 배웠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게 잘 봐봐 얘들아. 분명히 배운 대로 하면 범위가 포함이 지금 이 단순히 요 놈만 생각하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F'1이 마이너스 12인 건 확실해요. 제가 그때 잘 생각해봐야 롯데 접선의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이 8번 문제랑도 엮인 건데 얘가 다른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맨 마지막 끝이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야. 맞지 얘들아? 근데 이게 두 점으로 얘랑 같은 평행하고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그림상 지금 하는 거. 두 점 잡아서는 안 나와. 얘가 요 순간에만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x가 1일 때만 요 기울기를 가져. 요거 딱 기울기 마이너스 10 얼마? 2를 가져. 근데 우리가 x에 접근했을 때 f'c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명제가 정확히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했을 때 이거랑 같아지는 f'c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얘가 있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얘가 있다고 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가 발레야.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때가 제일 가팔라요, 감소하는 값이. 근데 이거를 다른 두 점 잡으면 못 만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딱 이 순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A, B 두 개 잡아서는 안 나와요. 맨 끝점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정수의 해의 개수 구하라고 애들이 실수를 하는 게 F'C의 범위가 여기 맞거든? 그래서 개수를 27개라고 답을 써. 근데 얘가 함정인 거야. 그래서 실제 정답은 26개가 돼요. 이게 함정으로 쓰여. 그러니까 요 내용 플러스의 이제 심화 버전으로 요 함정까지를 해야 완성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 평균 변화율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변수가 두 개라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평균 변화율을 평균값 정리에 따라 순간 변화율로 대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범위로 푸는데 문제는 순간 변화율의 하나 끝점 같은 저런 애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평균 변화율로는 예측하기 힘든 값을 가진 애가 있어. 딱 3차 함수. 4차에서 안 나와. 이거 3차에서만 나오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야. 요 기울기를 가지면서 두 점을 지나는 게 있으면 이 기울기를 가지고 아까 이것처럼 요 기울기랑 같으려면 요거랑 평행하면서 두 점을 지나야 돼. 그래야 이 평균 변화율과 얘가 같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은 어디를 그어도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그러니까 두 점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상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없는 값이다? 없는 값이다. 그래서 저거는 못 추적을 못해. 그러니까 저거랑 같은 AB가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아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작업을 못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값 정리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앞쪽이 존재할 때 뒤쪽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역으로 뒤쪽이 존재한다고 앞쪽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발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걸로 장난치기가 너무 좋지 않아, 문제가. 맞아요. 누가 봐도 함정으로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3번 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를 잡았을 때는 이런 극단적인 값이 나온 게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는 걸 적당히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요.
꽤 많죠? 예를 들어 봐봐. 요거잖아 지금. 요거랑 같은 애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AB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놈은 안 돼. 이게 아까 8번에서 보시면 접선의 개수가 한 개인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8번 할 때 그 얘기한 거야. 8번으로 잠깐 넘어가봐. 8번에서 내가 얘기했지. 접선의 개수가 접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거 3중근 가지는 경우가 이 케이스야.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한다? 변곡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8번 하면서 좀 할게요. 8번은 그냥 이어서 하자. 7번 하기 전. 자 8번을 먼저 할게요. 8번 보세요. 8번이 3차 함수인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풀이를 보면 식으로 되게 좀 지저분하게 오래 걸리게 풀어요. 맞습니까? 이거 뭐 칼라로 된 거 보고 싶으면 핸드폰 파일 보시면 돼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사진 파일을. 이게 원래는 뭐냐면 위에 한 점을 잡아. 그걸 미지수 x는 t라고 잡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거랑 fx랑 연립을 해서 걔가 한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하나고 맞죠? 두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두 개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곧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죠. 그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보통 접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3차랑 1차랑 연립하니까 실근이 많아야 몇 개야? 3개인데 이미 접했다는 건 중근 이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중근을 가지고 다른 한 실근을 가지면 당연한 얘기지만 교점이 몇 개다? 2개인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연립했을 때 y는 fx랑 y는 lx랑 연립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교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되길 바란다? 3중근을 가지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멘트 자체가 무슨 말이다? 3중근을 가지게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3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생각해봐요.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한번 슬쩍 얘기했었는데 y는 0이랑 y는 fx가 홀수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지나간다고? 중근이니까 접하면서 지나가지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접하면서.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되게 지나가면서 뚫고 지나가요. 이게 기울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이거야. 3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변곡점에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3중근이 생겨. 그럼 어차피 3중근이 생기면 다른 실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이미 3중근이 생겼다니까. 그럼 나머지 지점은 당연히 교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번이랑 엮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2점으로 못 남겨요. 그 말했잖아. 이런 거랑 같은 거 이렇게 2점 잡아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같아 평균값 정리 쓸 수 있다니까? 근데 요 놈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어디 상에서도 교점이 몇 개야? 이게 여기는 한 개거든. 이 변곡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얘가 어느 점에서도 2점에서 안 만나. 이 직선이 해보시면 그거 보면. 그래서 2점 잡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를 못하는 3번 같은 상황도 벌어진다고. 그게 어디서 발생한다고? 여기서? 변곡점. 변곡점이 뭔가? 뭐가 변해요? 휘는 게 바뀌는 거야. 자, 곡이 당연히 휘는 거죠. 곡선할 때 곡이겠죠? 변곡점은 뭐냐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 위로 볼록 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그 시점이 되는 요 지점이 변곡점인데 요게 어디냐면 F3차 함수에서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 돼요.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어떤 지점이죠? 전대칭이 되는 지점인데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쯤에 아마 그 개형 설명할 때 얘기할 것 같아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서. 알겠죠? 그거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알아두세요. 어떻게?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3차 함수에서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미적감은 더 정확하게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프라임 2개 붙인 걸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이것도 미적분 가서 배우는 거긴 한데 쉽게 말해서 2번 미분한 거예요. 프라임 1번은 미분 1번, 프라임 2번은 미분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일단 그림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당연히 식으로 푸는 것도 붙여놨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저렇게 푸는 게 빠를까요? 밑에 있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밑에 게 빨라요. 밑에 게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것까지 엮어서 이해하고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을 해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얘도 밑에 네모 박스 있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 지난번 그 1태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면서 여기 중간 지나가는 함수 있었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를 안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접하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스타일 문제는 그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자, 칠판 요번에 7번 문제는 이런 거야. 일단 fx가 있고 gx가 있고 hx가 있는데 얘를 몰라. 얘는 10으로 준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뭐 이렇게 y는 fx를 그리게 되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gx가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전에서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본다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얘가. 아 근데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거야. 이게 지금 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몰리겠지. 맞아 아니야? 이게 뭐 속도로 지금 느려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여기를 지나가야 돼. 함수 누가? gx가. 지금 이 위에 게 hx고 이게 fx고 이 사이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누가 있다? 안뾰족한 함수 gx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gx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몰라. 너무 많은 가능성을 띄고 있다고. 맞아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뭐겠어?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 같이 지나가야겠지. 그 두 번째는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 순간 한정으로는 똑같을 거야. 얘를 두고 접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얘도 어떻게 돼서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순간적이라도 누군가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질 겁니다. 맞나요? 얘랑 접했다는 건 이렇게 공통 접선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순간에 요 놈의 위쪽 놈의 접선의 기울기랑 아래쪽 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요. 그러면 중간 놈도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야. 원래는 이게 거기 해서 써놓은 것처럼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하는 거지만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있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 그림적으로 매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거, 식으로 푼 걸 보시면 의문을 가질 게 뭐냐면 갑자기 왜 x는 1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쵸? 지금 봐봐. 처음에 해설을 보면 나에서 x가 1일 때 한단 말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그게 당연한, 그게 생뚱맞은 상황이 아니라 요런 지점이 한 군데 있을 거야. 여기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f 알파가 g 알파가 h 알파 이 셋이 같은 거야. 왜냐면 요점 지나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때의 이것도 같을 거야. 그럼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정식 푸는 게 빠를까? 이방정식이 빠를까? 만약 여러분 이 문제를 풀 거야. 지금 이 문제 진짜로 풀어. 계산으로 풀 거야. 그때 무슨 짓을 한다고? 이거는 차수가 하나 높잖아. 다항식인데. 아래쪽은 차수가 하나 낮잖아. 어느 다항식이 연립하기 편하겠어? 아래쪽이 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f'x가 h'x를 만족하는 x가 일단 의심 지점인 거야. 이게 하나 있을 거라고. 두 개 있으면 사실 두 개 있으면 좀 더 복잡하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바로 푸는 게 이거야. 봐봐. 6 그리고 6x 제곱이 같다를 푸는 거야. 그래서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또는 1인데 x가 양수니까 x가 얼마다? 1이다를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풀 때도 또는 그림으로 풀 때도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한다? 미분에서 같아지는 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야. 벡터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지금 문제에서 네모박스 쳐놓은 저런 그림에서 저 틈새를 지나가는 함수 fx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문제를 낼 리가 있다 없다? 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가끔 있는 게 그거야. 선생님 왜 이게 그러면
나를 보고 fx가 1차부터 3차 사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단 첫 번째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칠번 봐봐. 이건 추가로 잠깐 설명하자면 fx가 6x 빼기 6이 있고 2x 세제곱 빼기 2가 있는데 그러면 x의 무한대를 넣으면 여기가 6 무한대거든. 맞아 아니야? 여기가 2 무한대 세제곱이지. 극한값이. 이거랑 같은 급이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1차면 무조건 개수가 6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6 무한대, 7 무한대 이렇게 가능한 거야. 4 무한대도 당연히 안 돼. 이거 이상이어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2차는 당연히 얘보다 크고 얘 이상이 맞죠? 3차는 반대로 얘를 못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3차는 또 어떻게 돼야 돼? 2 무한대 세제곱이거나 1 무한대 세제곱은 되지만 3 무한대 세제곱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변을 x로 나눠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얼마야? 극한값이 6이죠. 그럼 얘가 6 이상이 돼야 되니까 5x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x가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면 x 세제곱 나눠서 하겠죠. 맞아 아니야? x 세제곱 나눠서 하면 여기가 x가 무한대로 가면 2죠. 그럼 얘가 세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제곱 이런 거 안 되고요. 세제곱일 때도 1, 2는 됐는데 2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느낌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밑에서 그 차수 얘기를 한 거야. 1차부터 3차 사이. 정확히는 1차부터 3차 사이인데 1차면 개수가 6 이상 3차면 개수가 2 이상이란 말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최고차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1차가 아니겠지. 2차 이상으로 자꾸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차수가 3차 이하 3차라고 난 자꾸 풀었어요. 저는.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풀었냐면 힌트가 몇 개야? 힌트가 3개야. 그럼 제가 얘기했죠. 힌트가 3개인데 미지수가 2개면 오히려 틀릴 확률이 높다고. 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애가 그 미지수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적절한 그냥 중간이 제일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랑 시계 개수, 힌트 개수가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만 무조건 나와. 그건 무조건 하나만 나와요. 근데 아닌 경우는 이제 복잡해지는데 너무 적으면 부정방식 되고 너무 많으면 오류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맞는 게 좋아. 그래서 난 3차로 푼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2차로 풀어서 안 된다까지 보여주는 게 맞기는 해요. 1차면 최고차 개수가 1인 순간 1차는 이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6x 때문에. 그러면 x제곱으로 하거나 x세제곱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 x 4제곱은 또 안 되니까 이쪽 때문에. 그래서 x제곱으로 한번 해서 안 된다를 하고 x세제곱을 밝히는 건데 그냥 안 했어요. 건너뛴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어? 뭐가?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게 x 범위가 모든 양의 실수라 그래. 마에서 일단 0보다 크다가 전제돼 있어서.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면 아마 아예 그 부등식이 만족 안 할 거야.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그래서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푼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식으로 매우 신랄 같은 틈을 열어서 거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차피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힌트로 써먹을 수가 없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 지점 한정으로 저때 함수값이 같아요, 미분계수가 같아요. 그걸 써먹는 거야. 그래서 고쟁이에서 안 다루고 있는 스타일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게 잠깐 보자. 그 평균값 정리 쪽을 안 했나요? 그때? 숙제를 안 냈나? 레벨 3가 아, 레벨 2는 끝냈지? 자, 레벨 3를 잠깐 하고 쉬었다가 그 증감 기본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레벨 3를 풀 건데 지금 보시면 349번
에휴. 뭐 이거는 뭐 이제 여기 지금 스텝 3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있는데 홀수번만 합시다. 짝수번 할게요. 이번엔 짝수번, 짝수번. 자, 짝수번 합시다. 자, 풀어보세요.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짝수번 하면 3문제니까 한 문제 5분씩 해서.